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 쿼리를 활용을 하여 날짜 데이터를 핸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 날짜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가장 빠른 날짜를 가져와야 하고요. 그리고 매칭할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올해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세팅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임직원들의 휴직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그 이제 휴직한 임직원들이 다시 복직한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황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황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날 휴직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복직 데이터를 보시면 10월 1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21년 11월 1일 날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합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휴직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복직 날짜 중에서 해당 임직원의 복직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니까 여기 10월 1일이 매칭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왕의 11월 1일 휴직 날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복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복직 데이터가 없다라면 현재 시스템에 설정된 날짜의 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이 됐으니까 22년 12월 31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임꺽정 데이터 볼까요? 임꺽정 데이터 휴직 데이터가 4건이 있습니다. 복직 데이터 3건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날짜의 가장 최소값을, 가장 빠른 날짜를 이렇게 이제 매칭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복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가장 마지막 날짜를 가지고 왔죠. 홍길동 볼까요? 홍길동은 이제 1월 1일 날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 날 복직을 했어요. 1대1 매칭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 건으로 이쁘게 매칭이 돼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완성된 파일은 닫고요. 샘플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데이터 내 셀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테이블 범위에서 확인 파워 쿼리 창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우측에 있는 뭐부터 보셔야 됩니까? 히스토리 창을 보시고 변경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에러의 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줄인 적이 제거를 하고요. 데이터의 타입을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휴직일은 날짜 타입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쿼리의 이름은 휴직일로 하겠습니다. 홈 닫기미 로드 닫기미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 아직은 워크시트에 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연결 전용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직 데이터도 쿼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죠. 변경된 유형 제거하시고 텍스트, 그 다음에 날짜 타입으로 바꿔주시고 쿼리의 이름 복직일 닫기미 로드, 닫기미 다음으로 로드 해서 이 또한 연결 전용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쿼리를 하나로 합칠 겁니다. 파워 쿼리에서 쿼리를 합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쿼리를 아래쪽으로 누적해서 합치는 방법 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를 통해서 두 개의 쿼리를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쿼리를 하나로 합칠 거고요. 그러면 합쳐지겠죠? 합쳐지신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휴직일과 복직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것을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휴직일과 복직일을 합칠 겁니다. 자, 왜 필드를 만들 거니? 무엇을 위해서? 가장 빠른 날짜를 가져오기 위한 작업으로, 자, 여기다가 필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필드는 열추가 조건열, 통해서 휴직일이 만약에 널값이면, 자, 여기 휴직일에서 널값이 있죠. 휴직일이 널값이면 무엇을 갖고 올 거야? 복직일 값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널값이 아니면 휴직일에 있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필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복직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필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제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는 구분, 임직원의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기준으로? 자, 복직일, 사용자 지정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자,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아주 작고 흐린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1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2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정렬을 할 때 이 구분 필드를 먼저 했고, 두 번째로 사용자 지정에서 정렬을 했기 때문에 파워쿼리는 자동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순서를 기억을 하고요. 우선순위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복직일 중에서도 만약에 매칭할 데이터가 없다라면, 즉 휴직일은 있는데 복직일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올해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드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필드를 만들 건데 올해의 가장 마지막 날짜가 표현이 되게끔 필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가 없어요. 자, 해당 메뉴가 파워쿼리 내에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M 함수를 사용하셔서 M 코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M 코드가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작업을 가지고 있는 메뉴를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작업과 가장 비슷한 작업이 뭐냐면, 자, 사용자 지정 필드 선택을 하시고요. 열추가 날짜의 연도의 연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당 연도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세팅을 해줘요. 2019년 12월 30일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2월 31일은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데 앞쪽에 있는 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앞쪽의 연도는 어떻습니까? 사용자 지정 필드의 연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시스템의 오늘 날짜, 오늘 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날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비슷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FX에 보시면 M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샵 정렬된 행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샵 정렬된 행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정렬된 행수 히스토리 창에 어떻습니까? 스텝을 말하는 겁니다. 정렬된 행수 스텝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말이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어서 사용자 지정 필드에 있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작업을 해 해당 연도의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와 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면 됩니까?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필드, 여기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 필드가 아닌 오늘 날짜로 바꾸면 되겠죠. 엑셀 워크시트에서 오늘 날짜를 표현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today라는 함수가 있죠. 자, today라는 함수를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m 함수에서는 today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럼 m 함수에서는 엑셀의 today 함수가 m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date, time, local n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게 무엇입니까? 자, 요게 엑셀 워크시트에 무슨 함수랑 똑같아? today라는 함수와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자, 요것을 날짜 데이터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요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date, time, 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열고 자, 이것을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하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시스템에 설정된 올해 연도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가지고 와졌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돋보기를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필드가 자,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빠른 날짜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용자 지정 필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칭할 데이터가 없다면 올해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세팅하기 위해서 이 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면 안 돼요. 얘가 복직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이 지금 가장 이번 케이스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슨 작업을 먼저 하실 거냐면, 어떻게 여기서 휴직일이, 여기 보셔요. 지금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거냐면, 자, 필드를 하나를 만들 건데, 자, 휴직일이 1월 11일이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복직일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가장 빠른 날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까? 널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열추가 조건열에 가셔서 만약에 휴직일이 뭐와 같으면 널 값과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사용자 지정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올 거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니? 나머지 것들은 없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널 값으로 처리를 해.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것을 채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위쪽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작업이 완료가 된 거냐면 이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가장 빠른 날짜를 가져오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왕에 1월 10일이면 어떻게 복직 날짜는 10월 1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임꺽정의 1월 1일은 복직일이 19년 1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지금 요 작업 여기 이황의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휴직일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복직 데이터가 없잖아요. 복직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임꺽정의 여기 21년 10월 1일은 복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패턴이 있어요. 어떠한 패턴이 있냐면 각각 임직원의 이름에 가장 마지막 데이터예요. 가장 마지막 레코드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장 마지막 임직원별 가장 마지막 레코드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플래그 처리를 해야 돼요.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인프런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었죠. 가장 중요한 거 인덱스 넘버를 활용을 하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인덱스 넘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그 전 단계에서 그룹화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별
자, 그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지금 여기 구분으로 잡히죠? 자, 구분. 필드 이름은 뭐 디폴트 값으로 내버려 두시고요. 자, 집계를 하지 않고 모든 행을 가지고 올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그룹핑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룹핑된 데이터에 각각의 자, 그룹별, 이름별 어떻게 첫 번째 레코드에 자, 플래그 사인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 넘버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사용자 지정 열로 가셔야 되겠죠. 파워쿼리에서 데이터를 고급,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 편집하실 때 이 부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거였었죠? 인프런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항상 반복됩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덱스 넘버를 추가하겠다. add 인덱스 컬럼이었었죠. 그죠? 괄호 열고 항상 요 M소식은 되게 많이 자주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쓰시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몇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까? 4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개체. 어떠한 테이블 개체가 필요하죠? 자, 우리는 어디에 있는 테이블? 요 개수 테이블이 필요로 합니다. 개수 테이블 이렇게 잡히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두 번째 인수 new column name 컬럼의 이름을 뭘로 할 거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셔요. 저는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컴마 세 번째 인수 initial value 자 시작하는 초기 값을 뭘로 잡을 거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컬럼 자 컴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수 increment 뭘로 넘버로서 증가 값을 얼마씩 증가시킬 거니 1씩 증가시킬 거야. 됐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M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버튼 하셔서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클릭하셔서 해보시면 각각의 이름의 첫 번째 이름에 자, 0이 표현이 돼요. 임꺽정도 첫 번째 데이터에 0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맞죠? 자, 요거 사용자 지정 테이블 빼고 나머지 염들 제거. 확장 아이콘 누르시고 접두사로 사용은 언체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이름별로 첫 번째 레코드를 자, 어떻게 해요? 0이라는 자, 플래그 처리가 됐어요. 사인이 이렇게 딱딱딱딱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름별 첫 번째 레코드에 자, 사인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름별 마지막 레코드에 사인이 표시가 돼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파워쿼리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또 그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별 그룹화를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화. 자, 고급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구분별 필드 이름 자동으로 그냥 내버려 둘게요. 디폴트 값으로 개수. 자, 어떻게 최대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의 최대 값을 가지고 올 거야? 여기 인덱스 필드의 최대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왜냐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인덱스 필드의 최대 값이 뭐다? 이름의 가장 마지막 레코드예요. 맞죠? 패턴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인덱스, 임꺽정의 인덱스 번호에서 가장 최대값이 6인데 그 6이 임꺽정 이름의 가장 마지막 레코드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파워쿼리로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최대값을 가지고 올 거야. 어디에? 인덱스 필드에 최대값을 가지고 올 거야. 근데 그 최대값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모든 행 선택을 하시고 필드 이름은 자, 우리가 적을게요. new table이라고 할까요? 자, new table 확인 땅 하시면 자, 이렇게 가지고 와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럼 요거 구분 필드는 제거를 하고요. 자, 요거 2개의 필드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요 개수를 가장 아래 저기 끝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개수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특징이 나왔어요. 이황 임직원의 어떻습니까? 인덱스 번호가 가장 큰 것에 어떻게 해요? 번호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 보여지시죠? 그쵸? 자, 여기다가 플래그를 꽂을 겁니다. 패턴이 있죠? 그쵸? 다른 거랑 달리 어떻게 인덱스의 숫자와 개수의 숫자가 같은 것이 뭐다? 임직원들의 가장 마지막 레코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맞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겁니까? 자, 이것을 조건열을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인덱스 필드가 같으면, 누구의 값과 같으면, 개수 필드의 값과 같으면, 개수 필드의 값과 같으면, 즉, 이황의 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쵸? 개수 필드의 값과 같으면 무슨 값을 가지고 와다? 그거는 복직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거? 연말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열 선택에 연말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디예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to 필드에 있는, 아니죠. 사용자 지정 to가 아니고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열 제거.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마지막 뭐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 널만 필터링 처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되셨죠? 자, 좋아요. 끝났어요. 자, 필드 이름 좀 바꿔보죠. 자, 복직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직일 데이터의 타입은 뭘로? 날짜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홈, 닭기미 로드, 닭기미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 워크시트에 뿌려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기존 워크시트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뿌리겠습니다. 뿌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황 맞죠? 임꺽정 맞죠? 홍길동 1월 1일, 4월 1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홍길동이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 4월 1일 날 복직을 하고 21년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다시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복직은 아직 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홍길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정확하게 맞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복직일. 이황 아까 여기 11월 1일이 휴직이었었고 복직일 데이터가 없었죠. 근데 자, 복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복직을 했어. 이제 언제? 21년 12월 25일 날 복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갔고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봤습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쵸? 파워쿼리를 활용을 하셔서 자, 데이터를 핸들링 하셨는데 가장 빠른 날짜도 가지고 와야 되고 올해의 가장 마지막 날짜로 세팅하는 작업을 M함수 그리고 파워쿼리의 고급 메뉴를 사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완성된 자료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네,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